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추석 연휴 동안에 저희 집에도 다녀오고 또 저희 처가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쉬었고 또 가족들 만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또 명절이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른 친지분들은 못 오셔서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만 만나고 오고 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처남 처제만 보고 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생각보다 좀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연휴가 끝나는 데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은 교직 실무 7주차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수학습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실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어, 교수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교수라는 거는 teaching, 학습이라는 건 learning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이라는 거는 teaching하고 learning이죠.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래서 이 가르치는 거는 저 같은 이제 교수나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이고 배우는 거는 학생들이 하는 역할이죠. 우리 학교에도 CTL이라는 곳이 있죠. 아이고, 우리 학교에도 보면은 CTL이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의 줄임말인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서대학교 CTL 센터거든요. 보면은 이제 학습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학습 공동체라든지 아니면은 기초교 과목 튜터링 이런 것도 있고 전공 과목 튜터링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들 가르쳐주고 이런 거죠. 기초 과목 지원이나 튜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 공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공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나 수학, 화학 이런 부분에서 기초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어,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학습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리본 학습 공동체 같은 거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학습법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이외에도 다양한 뭐 어떻게 하면은 학습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강이나 워크숍 같은 것도 있고요. 컨설팅 같은 것도 있어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글쓰기 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학생들 위한 부분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을 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작년에 신임 교수 워크숍을 받았었는데요. 이 신임 교수 워크숍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이랑 같이 배우고 또 이제 신임 교수님들하고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교수님들이 다 정해진 시간에 학교 나오셨다 들어가셨다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임 교수 워크숍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수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등등을 이야기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이제 교수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됐지만 박사까지는 사실은 그냥 내 공부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내 공부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이 돼야 되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교직에 서보면 아시겠지만 음, 그냥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거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당연히 학생들도 알겠지. 혹은 내가 이해한 바를 학생들한테 잘 설명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겠지. 또는 내가 준비를 안 해도 학생들이 잘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교실 상황에서 어,
적용을 해보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확실히 이제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배우고 지도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한 센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최근은 이제 이러닝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 이러닝 쪽도 이 CTL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TL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교수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배움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가 지나오면서 어, 그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혁명이 일어났던 게 그러니까 인지적인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거. 근데 이제 유인원이나 막 침팬지 같은 개미핥기 이런 동물들도 다 도구를 사용하죠. 근데 이런 도구를 사용하던 시절을 거쳐서 뭔가 기록할 수 있게 변하게 됩니다. 기록을 할 수 있게 변하게 되고 그 기록을 뭐 이렇게 책에다가 옮겨 적을 수 있게 되면서 종이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입을 통해서 후대에 어떤 전승되던 기술이나 개념들, 철학적인 생각들이 글을 통해서 후대에 전승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의 어떤 범위,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게 되죠. 어, 예를 들면은 그 자와할렐 네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인데요. 인도에 나중에 이제 수상까지 하게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을 써내게 됩니다. 그 책은 어, 그 자와할렐 네루가 자기 딸한테 세계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이제 재밌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어떠한 참고 자료도 없이 혼자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만 정말 이렇게 두꺼운 책 세 권을 내게 됩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신이었던 여호와 야훼가 사실은 변방의 신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그런 기록이 되고 전승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지식 전달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결국은 세계를 이끄는 어떤 저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인류의 역사는 배움의 역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 중에 그 산업혁 그 저기 구텐베르크의 활자술이 발견이 되면서 발명이 되면서 그 책을 책이 이제 민간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민간에서는 이제 지식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지식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교환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이 교육의 위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은 2000년 뭐 여기가 0년이고 여기가 현재라고 본다면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1900년대 와서 이렇게 발전했다. 라는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기술들 때문에 이 누적된 기술들이 그 전까지는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가고 옆 사람한테 가고 멀리 못 갔는데 이제는 어디서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쓰신 책이나 이런 것들 쉽게 볼 수 있게 됐고 또 미국 교수님들이 하시는 강연이나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박사를 하신 분들이 교수가 많이 됐죠. 근데 이때 이제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에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선진 학문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학습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2020년대에 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좀 무력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꼭 미국 학위가 아니어도 교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하고요. 저도 당연히 미국 학위자가 아니죠. 국내에서 박사를 했고 국내에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학교에서 또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죠. 이제 미국에 가서 꼭 미국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 공부를 했더라도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보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인식들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배움의 역사, 기록의 역사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메모의 재발견이라는 메모의 발견, 메모의 마법이군요. 메모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친구를 기다리다가 영풍문고에서 친구 기다리다가 그냥 눈에 들어오길래 샀던 책인데 사실 별 내용은 없고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 책입니다. 그냥 표지가 예뻐서 샀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그겁니다. 메모를 이 사람은 이제 거의 메모 광인데 일본 사람인데 이렇게 책을 나눠서 메모를 자기네 맨날 맨날 한다고 해요. 공책이 1페이지가 있고 2페이지가 있으면은 이쪽 면을 반으로 나누고 이쪽도 반으로 나눠서 공책을 4단계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어떤 무슨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 내용을 여기다가 적고 이거를 이제 더 세분화해서 적는 게 이제 2번에서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교수학습이다 했으면은 교수학습의 뜻, 교수학습의 내용 이런 것들을 쭉 여기다가 옮겨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일반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다른 보편적인 지식들하고 바꿀 수 있는지 한 차원 더 깊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요런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혹시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없을까를 여기다가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메모를 이런 식으로 계속 4단계에 거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그 사고력을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들을 받아들일 때 지식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뇌를 쓰기에는 뇌가 아깝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뇌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라고 하면 자주 쓰는 것들은 기록에 남고 그 외의 것들은 지워져 버리는 게 우리 뇌의 특이한 점이죠. 이 부분들은 지워지고 가운데만 남게 되는데 결국은 이 가용한 자원들을 이런 단순 암기식의 지식을 외우는 데 쓰지 않고 더 체계적인 사고를 해서 더 깊숙한 내용을 뭔가 찾아내겠다, 통찰력을 기르겠다 이러는 게 이제 이 책의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순한 지식의 나열들에서 이 실천에까지 올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을 교육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성현들의 말을 좀 찾아보면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로 유명했고 또 끊임없이 질문하는 학습법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그 학습법을 지향을 했죠. 공부 방법을 지향을 했었죠. 그래서 성찰을 바탕으로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그래서 뭔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먼 이상 혹은 그 어떤 이데아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굉장히 어떤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것들 했죠. 최근에 이 그 나훈아 콘서트에서 테스 형이라고 부르는 이 장면을 보고 저도 이제 기함을 토했는데요. 어,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요런 식의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 공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학이 시습지면 불역열호, 여기서 아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통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이라는 게 배울 학자잖아요. 써이고 이거는 때시 익힐 습자죠. 그래서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배웠으면은 그 배운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말이죠. 그래서 배워서 뭔가 배우는 것 자체가 재밌잖아요, 사실. 이런 전공 공부나
아니면 전공 지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은 배우는 게 재밌겠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게임에 대해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아이돌을 좋아한다면 아이돌에 대해서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뭐 기본적인 지식부터 뭐 생일은 언제고 뭐 뭘 좋아하고 어떤 성향의 뭐 음악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를 입고 이걸 이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쭉 학생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덕질이라는 것 자체가 공부하고 되게 이제 매칭이 되거든요. 덕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공부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잘생긴 그 남자 연예인들을 보면서 혹은 예쁜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죠. 그리고 때때로 이미 아는 내용인데도 또 찾아보면서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면서 이 무대는 정말 레전드야 막 하면서 찾아보죠. 그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그 레드벨벳이라는 그룹 아시나요? 레드벨벳의 조이라는 여가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맨날 그 영상을 묵상하고 막 찾아보고 어쩜 이렇게 여보 여자가 봐도 이렇게 상큼할 수가 있지? 여자가 봐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가 있지? 이 얘기를 정말 저한테 한 1000번쯤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배우고 익힌다는 관점에서 이 공부라는 것을 보면 사실 덕질하고 되게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덕질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덕질을 하려면은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끌어올라야 되잖아요. 그 호감이 생겨야지 그런 덕질로 입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입덕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누구냐면 바로 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이제 공부라고 하고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머리에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체화하고 이런 뜨거운 마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또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실천하는 것까지가 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줄 수 있겠느냐. 즉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약간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입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다. 입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반부터 막 너무 하드한 걸로 공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한 거부터.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표면에 보이는 매력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 사람의 어떤 깊은 매력까지 알아가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요즘 말로 하면은 힙질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힙합 듣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소위 뭐 요즘 1세대라고 하는 가리온, 피타입 뭐 이때부터 힙합을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막 그 한 2010년 중반부터는 쇼미더머니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힙합에 대한 저변이 확대가 됐죠. 저는 그 요즘에 좋아하는 가수가 이 저스티스라는 가수인데 이 가수의 처음에는 정말 랩을 너무 잘하는 모습에 감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울분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뭔가 이런 막 약간 그 탈선한 가사 내용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뭐 학폭을 저질렀다 뭐 막 그런 내용들. 근데 정작 아직까지 피해자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미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막 쇼미더머니 안 나, 뭐 쇼미더머니 나간 사람들 막 욕해놓고 이번 시즌에 쇼미더머니 그 심사위원으로 나오죠. 그런 부분들 되게 재밌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와 어 요런 이렇게 약간 웃긴 포인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랩을 너무 잘해. 그래서 막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저스티스를 좋아하게 됐는데 요런 것처럼 처음에는 어떤 노래로 표면적인 거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은 곳으로 더 어려운 지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교사라는 거는 교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것들로 이제 인도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수학습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재밌게 표현해 보자면은 그런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하는 장난인데, 뭐 전화해가지고 뭐 아이고 형제님 복된 소식 전화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길거리에 다니시는 전도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를 놀리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전도하는 방법도 똑같잖아요. 이 교수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내가 이미 배웠어. 뭔가 교회에서 뭘 배워왔어. 그럼 이거를 직접 적용할 수 있게끔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배워보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랑 똑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이것이 훈련 없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고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도 배워야 하는 부분이다. 가르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거죠. 단순히 교과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는 게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 학습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피 잭슨이라는 사람 여기 보시면은 필립 잭슨이네요. 필립 잭슨이라는 사람이 Life in Classroom이라는 책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룸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실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죠. 교사와 학생이 있을 때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계속 변한단 말이죠. 부모님도 변할 것이고 부모님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집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았을 수도 있고 나빴을 수도 있고 교사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리고 이 학생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 있는 그래서 이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거죠. 되게 막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어. 근데 이 교사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교실을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사의 성품이 되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즉 교사가 조금 재밌고 활기차. 그러면 그 반의 분위기가 좀 재밌고 활기차질 수 있겠죠. 또 그 담임 교사가 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선호해. 그러면 이 반의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질적인 측면에 의해서도 교실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잭슨은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기질적인 측면을 제하더라도 교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요구들을 알아내고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을 발견해서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 여러분 이 의사소통이라는 거를 보면 여러분들도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떤 막 꼰대 선배가 있어. 꼰대 선배가 나는 소통하는 걸 좋아해. 나는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딱 만났어. 불러서 나갔어. 그러면 술자리에서 자기 얘기만 3시간 동안 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얘기만 3시간 동안 하면서 그렇지 않냐? 이거만 계속 점점점점점 막 계속 말해. 이런 거 소통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건 일방적인 전달이죠. 일방적인 안 좋게 말하면 폭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선생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진짜로 소통을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줄도 알고 또 그럴 때 적절한 피드백을 줄 줄도 알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의 특성이 학습자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보면은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교사가 뭘 준비했어도 그것이 어제는 먹혔어도 오늘은 먹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수업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